자,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일으키며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어땠다? 예상치 자체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이상의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AI 관련되어 가지고 반도체든 아니면 관련 산업이든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성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매출도 그만큼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추가로 코멘트를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같은 매출 증가가 H100과 같은 이 서버용 AI 칩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밝혔으며 이는 전망치인 221억 7천만 달러를 웃돈 수치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되는 이상 이게 결국에 이 반도체의 미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100만 가지고 이 디지털 센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여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도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HBM이나 낸드 플래시나. 자, 그러면 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물량이 새롭게 이렇게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며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I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주 지표들도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2월달 S&P 제조업을 보면 51.5를 기록해서 전월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50.7을 상회했는데 50이 좋느냐 나쁘냐의 기준점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다는 건 미국의 제조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 서비스업 PMI는 51.3을 기록해가지고 저번 달보다는 하회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50 위에 있으면 뭐다? 좋다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서비스업은 여전히 나름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정도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너무 좋잖아요. 금리 인상을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 당국자들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시점 좀 신중해야 된다는 태도 이게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 총재는 이날 나는 올해 금리 인하를 볼 상황에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의 일을 찾는다면 일단은 주의를 주겠다. 이러한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표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경제 지표가 2%가 나와야지 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퍼슨 여는 부의장 역시도 올해 후반에는 금리 인하 시작 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OER, 임대료 격차 이걸 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여기서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든가 아니면 물가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둘 다 높아가지고 지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꺾여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61달러로 플러스 0.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뉴스들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엔비디아 호실적의 AI 낙관론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이 되잖아요. AMD, ARM 등등도 실적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돈 들어오면 이 주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기관에 순 매도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뭐 말은 비정상 거래 규제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한 한 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스탠스가 꾸준하게 보여지고 중국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 증시 조금이나마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국 증시 때문에 한국 증시가 비교적 저평가됐던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요거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만든다는 완성차 기업들. 자, 근데 이제 K 배터리 긴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GM이니 포드니 뭐 이런 회사들 이 한국의 배터리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공장 만들고 이 배터리 공급받으려고 이런 거 움직이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초기 점유를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다, 아쉽다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끈끈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같이 돈 투자해가지고 공장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게 크게 작용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 놓으면은 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후발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안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나스닥 문 두드리는 네이버 웹툰. 한일 이어서 미국도 공약 속도 낼까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냥 테마성 이슈 때문에 네이버가 이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놓고 보잖아요. 이거 무조건 악재입니다. 우리는 카카오와 LG 화학과 SK 케미칼을 통해서 겪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자회사로 나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모회사의 주가가 쭉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이게 호재니 뭐니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내 성향이 어떤지를 보고 만약에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물려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단타로 그거 회복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절대 반대. 난 지금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외에 이런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이 확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에서 여기에 IP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출판사 관련주들이 떠오를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갈라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창원, SMR 클러스터로 만든다. 그러니까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모듈 만들어서 납품하는 쪽으로 이제 차근차근 산업을 키우려는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장은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1조 이상 투자했잖아요. 이 돈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점유해 놓으면 요것도 또 이제 소재공학이라는 진입 장벽과 함께 이제 점유율이라는 진입 장벽, 신뢰도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면은 꾸준한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말 은행 연체율 0.38%,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알아둬야 될 건 뭐다? 이게 대부분에겐 안 좋거든요. 근데 딱 유일하게 호재로 이걸 인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 뭐 대분이 뭐니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인식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이럴 때마다 돈을 버는 게 뭐 고려신용정보 같은 이런 쪽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들 막 조용조용히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아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 불량 채권이 이쪽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럼 이들은 싼 가격에 사가지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초고해상도 위성시대에 연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올해 11월 조립 후 내년 1월에서 2월 달 우주로 위성을 발사한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성 관련으로도
또 한번 반응할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가나 싶었는데 상승을 반납하긴 했죠. 하지만 추세가 바뀌거나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원전 업계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AI 관련 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도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의 사용량도 증가를 할 텐데 현재 태양광이랑 이 풍력으로 투자 늘려가지고 이걸 커버친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특히나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대도시 같이 인구 밀집도가 빽빽한 지역에서는요, 이거 아예 안 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게다가 요즘에는 이상규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들려오고 있고, 실제 이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2020년 영국 해상풍력에다가 몰빵했다가 그때 바람 안 불어서 난리 났죠. 네, 그 러시아 사태 있기도 전인데 제가 영상으로 찍었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세 2배인가 넘게 올라갔어요. 바람이 안 불었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은 결국에 원전에 대한 부분이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이 공급처로 떠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엮여 들어가고 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AI가 커지는 거랑 데이터 센터 커지는 거, 뭐 반도체 성능이 향상되면 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검색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원래 그냥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면 1 정도 든다라고 하는 게요. AI를 이용한 검색을 쓰면 3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막 논문 같은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류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훨씬 이것보다 생산적인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사용량이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가 발전하는 것보다 AI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이걸로 조금 올라가는 걸로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 예상치도 되게 높게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현재 반도체 판매량은 말도 안 되게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세계 20대 가포 진입 눈앞까지 다가왔다. 이러한 내용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좋을 건데,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내용도 하나 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핵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이제 공장에서 원전 찍어낸다. 창원, 경남에서 SMR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겁니다. 반도체도 위탁 생산 같은 게 있잖아요. 설계도 갖다 주면은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 지금 두산이 이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공장 만들고 있고 이미 1조 이상 투자를 해서 설비를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갖고 이런 상황이라면 야 이거 지원도 빵빵하게 받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대형 원전 원하는 쪽은 대형 원전을, 소형 원전을 원하는 쪽은 소형 원전을 현재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한국 그리고 두산에 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 관련 산업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올해, 야, 얘는 걱정할 게 없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수급과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외국인 들어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오늘 또 이 음봉이 좀 이렇게 모습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 빨간불 쭉 갔고, 결국에 매도 누가 있나 보면은 금투에서 일부랑 개인들이 물량을 털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고점 대비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를 나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여기서 빨간불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할 겁니다. 마이너스 나올 때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해서 이제 타고 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노려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항상 과거에 보여줘 왔어요. 바닥 찍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481선까지는 수월하게 수월하게 올라가곤 했었다라는 걸.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탈 없으면 이 부근까지 갈 수 있는 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제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자리가 여기 2만 원 위에서부터거든요. 아래가 아니라. 그러면 2만 원 아래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할 것이다. 그럼 이 정도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지라인 어떤 걸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보면 지금 이평선 정배를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상단 가는 것처럼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가거든요. 21선 여기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 중장기로 보신다면 이거를 최고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안 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지금 봐야 되는 부분 딱딱 짚어봤는데 총정리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아니 오늘도 너무 좋다. 뭐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1순위는 외국인, 그 다음은 기관인데 오늘 너무 완벽하게 나왔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나는 조금 더 끌고 가려다 하면은 21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 어디? 481선. 2만 원 아래까지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보여지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1차, 2차 목표 생각해서 전략을 잘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 싹 정리를 맞춰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